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여러분은 과태료와 과징금 구분하실 수 있나요? 화장품에서 과태료는 1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요. 과징금은 1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억 원이요? 엄청난 차이네요. 도대체 과태료와 과징금 어떤 차이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서 가해지는 금정적 징계라고 합니다. 화장품법으로 얘기하면은 벌칙 조항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과속을 해가지고 사람을 치게 됐다.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중대한 위반을 한 것이고요. 벌금이나 또 그에 상응하는 어떤 징역을 받을 수가 있죠. 벌칙 조항을 받을 수가 있죠. 반면에 과속을 하다가만 걸렸다면은 그에 상응해서 제가 징역이라든지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과태료를 내게 되죠. 화장품법에서도 그 위중에 따라서 징역형이라든지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법조문이 있고요. 간단한 그런 경중이 낮은 그런 위반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가름을 합니다. 뒤에 그 과태료에 해당되는 조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과징금은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바로 그 감독에 해당되는 그런 조항인데요. 식약처에서 어떤 그 영업자들이 행정법상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다가 위반을 하는 경우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 식약청에서는 그 영업자에게 업무 정지 처분, 예를 들면 해당 품목의 판매 업무 정지라든지 또는 광고 업무 정지 이 등의 업무 행정 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영업자는 그 처분 대신에 돈으로서 가름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과징금입니다. 그 과징금의 그 최고 상한액은 10억 원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예전에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LG생활건강의 어떤 품목은 한 품목만 해도 100억, 200억을 하죠. 그래서 위반을 하더라도 5천만 원 이상은 과징금으로 5천만 원 이상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한 그런 처분이다라고 얘기가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작년에 10억 원까지로 상향 조정이 된 것이죠. 법 40조에는 과태료에 대한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을 한번 살펴볼까요? 총 7호로 되어 있는데요. 1호는 삭제가 되었고요. 2호는 제4조 제1항 이 부분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그 후단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4조 1항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뒷부분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후단을 위반하여 화장품 변경 심사를 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받지 아니한 자입니다. 또 3호는 제5조 제4항 즉 화장품의 생산 실적이나 수입 실적, 화장품의 원료 목록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러한 보고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하죠. 제4호는 제5조의 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인데요. 이건 영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업자라면은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죠. 이 명령을 위반한 자고요. 또 5호는 제6조를 위반해서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 관련된 폐업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제5호의 2는 제10조, 제1항 제7호, 즉 이거는 화장품 기재사항 중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이고요. 11조도 가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위반해서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고요. 또 6호는 제18조인데요. 18조는 보고와 검사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식약청장은 영업자에게 화장품의 품질이나 등 안전기준 등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7호는 15조의 제2의 제1항을 위반한 경우인데요. 이 부분은 동물 실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화장품은 동물 실험을 했거나 또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그 화장품 또는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한 자가 이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에 대한 내용들은 대통령령, 즉 시행령이죠. 시행령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시각청장이 부과 징수를 하고요. 이 시행령에서는 제16조에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별표 2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크게 일반 기준과 개별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기준은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에 그 중에서는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시각청장은 해당 위반 행위의 정도라든지 위반 횟수,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과태료 금액은 상한을 초과할 수 없겠죠. 그 상한 금액은 100만 원이죠. 그리고 개별 기준에 따라서는 각 앞서서 설명드렸던 각 조항에 위반될 경우에 한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부과 과태료 금액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입니다. 법 28조에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데요. 1항과 2항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법 제24조에 따라 영업자에게 업무 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업무 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라서 과징금의 금액과 그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즉 시행령이죠. 시행령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 24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24조는 등록의 취소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에 그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각 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그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 변경사항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제2조는 제조업과 관련된 내용이지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제2호는 그리고 제2호의 2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요. 제3조의 3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이 3조의 3호는 영업의 등록 및 신고에 있어서 영업자의 결격 사유에 대한 내용이죠. 그거에 해당되는 경우이고요. 4호는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 수입한 경우이고요. 5호는 제4조의 1항 기능성 심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기능성 심사에 대한 그 내용에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이고요. 5의 2호는 제4조 2의 제1항인데요. 이 부분은 유아용과 어린이 화장품을 광고할 경우죠. 이러한 그 제품을 광고할 경우에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계속해서 6호는 제5호, 즉 영업자의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이죠.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고요. 6의 2와 6의 3호는 위해 화장품의 회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또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8호는 제9조, 즉 화장품의 안전용기와 포장에 관한 내용이죠. 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이고요. 또 9호는 10조부터 12조까지인데요. 화장품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러한 화장품의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기재 표시한 경우, 잘못 표시한 경우죠. 10호는 제13조의 사항인데요. 그 화장품의 표시 광고 시에 부당한 그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했을 경우죠. 그리고 또 중지명령을 위반해서 화장품을 표시 광고 행위를 한 경우이고요. 또 15조 관련돼서는 그 영업 금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변폐한 화장품 등 이러한 것들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12호는 제18조 제1항 제2항 18조라 하면은 보고 및 검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각청장은 영업자에게 예를 들면 화장품의 품질이나 안전기준 등에 대한 특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명령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검사, 질문, 수거 등에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입니다. 제13조는 마찬가지로 식약청장은 또 영업자들이나 기타의 자에게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검사명령, 개수명령, 회수명령, 폐기명령 또는 공표명령 등을
명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죠. 13의 2에 대해서는 그 23조 제3항에 따른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14호까지 그 과징금의 부과를 처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인데요. 일반 기준을 보면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죠. 그리고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판매 업무 정지 또는 제조 업무 정지의 그 처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할 경우에는 그 처분일에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모든 품목의 1년간 총 생산 금액 및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품목에 대한 판매 업무 정지 또는 제조 업무 정지의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해당하는 품목의 1년간 총 생산 금액 그리고 총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과 2의 경우에 영업자가 신규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 등으로 1년간 총 생산 금액의 총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 금액 및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법 제10조에서 13조 이 부분은 그 화장품의 표시 기재에 대한 기재사항에 대한 내용과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14조는 그 광고에 대한 실증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그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판매 업무 또는 광고 업무 정지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해당 품목의 1년간 총 생산금액 및 총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2분의 1의 금액에서 처분기간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은 전년도 총 생산액 및 총 수입액이 만약에 2천만 원 미만이다. 그랬는데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부분이 1개월을 받았다. 그럼 30일이죠. 그럴 때 1일 기준으로 6천원 기준으로 해서 30일이면은 63, 18 해가지고 18만 원에 해당하는 그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그 제1회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련해서 시험 문제 중에 출제된 내용을 실어봤는데요. 다음 중 과태료 부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것을 풀려면은 과태료에 부과될 수 있는 사항들을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참 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바로 그 이 과태료에 해당 조항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그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의약품회 같은 경우, 일본회 같은 경우가 정답이 되는데요. 이유는 이 부분은 법 제13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부당한 표시 광고죠. 이 부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과태료에 부과되는 대상이 됩니다. 과징금, 과태료 이제 구분하실 수 있나요? 과태료는 100만 원까지, 과징금은 10억 원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